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남성을 대리했던 사건인데요. 여성분이 원고가 되어서 먼저 남성분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여성분이 소장을 제출했는데 여성분이 주장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족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 이 부부가 혼전 임신으로 좀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여자분은 남자분이 결혼하기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내린 결정인데 고민하다가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저런 폭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폭언도 하고 욕설도 하고 또 손찌검도 하는 거죠. 특히 임신 중에도 폭력이 있었고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데 애도 때리는 거야. 여자가 자기만 때리면 애를 봐서라도 몇 년은 참고 갈 것 같은데 애까지 때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여성분이 두 번째 주장했던 게 음주입니다. 음주. 남자분이 술을 자주 먹고 오는데 남자분의 주량이 맥주 한 잔 먹는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 먹을 때 소주를 두 병 이상씩 이렇게 많이 취해서 집에 오는 거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남자가 술 먹고 집에 오면 폭력성이 더 강해집니다. 훨씬 더 많은 폭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분이 주장한 게 과도한 채무. 남자분이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폭력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와이프나 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래. 그래서 그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시비가 붙거나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를 본 사람이 남자를 고소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배우자한테 가서 배우자를 닥달하는 거야. 야, 나 이번에 저기 저 사람하고 사고 쳤는데 합의 봐야 되니까 돈 좀 만들어 달라. 돈 좀 다오. 여성분이 집에서 애 키우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은 빌려서 주는 거죠. 남자분 집이 잘 살면 자기가 직접 해결하든 시부모한테 받아오든 해결할 건데 시부모도 돈을 보태줄 형편이 안 되고 자기도 돈벌이가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배상금을 주고 합의금을 주고 이렇게 해결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여성분의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발생을 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가정에 대한 폭력, 그 다음에 음주, 그리고 과도한 채무, 요거 세 가지를 이유로 이혼하자고 남자분한테 소장을 먼저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출됐던 증거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성분이 그 소장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는 이 법원 밖에서 또는 법정 안에서라도 원만한 대화로 적당히 조건을 맞춰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 뜻입니다. 재판으로 끝장 보자 그 뜻이 아닌 겁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어 두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폭력이다, 폭행이다 그러면 나를 때려야만 폭력인 줄 아는데 나를 향해서 뭔가를 던지는 것도 폭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향해서 뭔가 던져서 깨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사진을 좀 찍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재판에서는 전부 증거가 됩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폭행. 자녀를 훈육이나 교육이란 이유로 애를 많이 때리는 거죠. 애가 피멍이 듭니다. 그럼 애가 아무래도 성격이 어두워진다거나 뭔가 가족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동 그 심리 발달센터에 가서 아동 심리 센터 그 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 같은 거 보면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받으면 증거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요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요거 위치 추적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핸들 있죠 핸들. 핸들 밑에 보면 여기 뜯으면 요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어요. 보통은 여자분이 달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이 집은 이제 남자분이 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분을 대리해서 소장 답변서를 냈는데 남자분 또한 여자분하고 사석에서 별도로 합의를 볼 어느 정도 의사가 있었고 그럴 그 관계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을 이렇게 낸 거죠. 우리가 재판 밖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테니까 그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7월 달에 나갔잖아요. 보시면 이 여자분이 소장을 보낸 게 6월인데 7월 달에 이렇게 답변서 내고 7월에 바로 요대로 두 분이 합의한 그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혼전 임신의 경우에는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몇 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더라면 저 사람의 성격을 다 알 수 없어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해버리면 성격이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성분은 힘들게 내린 결정인 건 맞지만 애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힘들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에 대한 성격의 검증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혼인 초기에 좀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이 협의 이혼보다 빨리 끝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폭력기간 3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3달 기다리고 다시 법원에 남자 여자가 같이 출석해서 협의 이혼 의사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방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여자분이 소장 보내고 7월 달에 남자분이 우리 둘이 어느 정도 협의 봤으니까 이대로 화해 권고 결정해 주세요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시작된 소송이 7월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남자 여자가 의사가 전혀 일치가 안 된다면 어차피 협의 이혼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혼 재판해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두 명의 의사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으면 협의 이혼하려고 집에서 협의 보다가는 괜히 싸움이 커지거나 입씨름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협의도 안 돼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서로 인신공격하고 싸우다가. 근데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버리면 한 달 뒤에 조정 기일이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무조건 나와야 돼. 법정에서는 감정 싸움하기 쉽지가 않아요. 판사도 쳐다보고 조정위원도 쳐다보고 변호사도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야, 네가 뭐 어땠고 뭐 EX야 뭐 저 그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조정이 잘 돼요. 또는 다음 달에 우리 조정기일 잡힌 거 알지? 오늘 우리 사석에서 만나서 협의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그러면 협의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한 달 만에 40일 만에 다 끝나버리죠. 세 번째 논점은 아버지가 애를 못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아버지한테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한 달에 1박 2일씩 2번 정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버지도 아빠잖아요. 자식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근데 이런 사건처럼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면접 교섭권을 100% 배제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일부분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 초반에 극도의 감정 싸움을 하고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힘들게 내린 결정이죠. 여성분 입장에서는 힘들게 내린 결혼 결정이죠. 그렇지만 친정에 굉장히 미안해졌고 무엇보다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끝났던 사건인데 부디 두 분 다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